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커말 2급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운영체제입니다. 이 녀석 잘 배워놓으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뒤에 과정 배우시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운영체제. 이제 책들에 따라서 조금 순서, 목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영체제부터 배워놓고 나가시게 되시게 되면 요 다음 과정에 윈도우 10 배우시는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운영체제가 뭘까요? 영어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죠. 컴퓨터 하드웨어 동작을 통제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사용자에게 무슨 역할? 중개자 역할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정의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운영체제를 이해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고 사람이 컴퓨터를 바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다? 그러면 사람이 보다 쉽게 컴퓨터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만들어진 녀석이 운영체제라는 녀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본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돌리는데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어떤 컴퓨터든지 그 컴퓨터에 맞게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운영체제. 다시 한번 주기억 장치의 위치에서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 컴퓨터가 실행되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운영체제 역시도 컴퓨터를 켜는 순간 실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 주기억 장치에 들어간다. 나중에 기억장치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주기억 장치의 역할이 뭔데요? 그러는데 얘는 프로그램에 무엇을 담당하고 실행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조기억장치, 크게 기억장치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게 돼요. 보조기억장치는 자료의 저장을 담당한다는 얘기죠.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갖고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녀석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위치가 필요한데 그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고 주기억 장치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윈도우 역시도 컴퓨터 켜지게 되면은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담겨져서 주기억 장치에 담겨져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먼저 뭐 하나?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디에 담겨서 돌아간다? 주기억 장치에 담겨져 갖고 컴퓨터가 실행되는 동안 계속 우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주기억 장치는 이제 그림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이 녀석을 우리가 메인보드라고 부르는데 뒷부분 가면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요 메인보드에 주기억 장치를 탑재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돌리려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면 주기억 장치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운영된다.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자, 기능 한번 살펴보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선생님,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고, 자원을 관리해 줍니다.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니까 그걸 끌어다가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돌리려고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들어와 갖고 렌더링이 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막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체제가 관리해 준다는 얘기죠. 프로세스를 관리해 줍니다. 프로세스 선생님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들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운영체제를 돌린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입출력 장치,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했을 때 그 입력들이 어떻게 처리될 건지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파일,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 같은 것들이 관리가 되고, 인터넷 역시도 운영체제의 통제하에서 움직입니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인터페이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사용자가 기기를 쉽게 동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를 어떻게 누를 것인가, 오른쪽을 누를 것인가, 왼쪽을 누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통제를 해주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운영체제. 아까 자원관리, 입출력관리, 파일관리, 네트워크관리 등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런 기능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된 것들은 문제로 내기 상당히 편하겠죠? 다음 중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된 항목들을 조금 이해하셨다면 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원관리, 입출력장치관리, 파일관리, 네트워크관리 등이 있습니다 라는 거. 그러면 운영체제를 어떤 게 좋은 운영체제입니까? 라고 성능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컴퓨터가 있는데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두 가지가 있는데 부품이 100%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운영체제, 여기에는 윈도우 7을 깔아놓고 윈도우 7을 깔아놓고 여기는 윈도우 10을 깔아놨었을 때 똑같은 장치를 구성한 컴퓨터라도 작업의 성능에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우리는 크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눠갖고 이런 효율성이 높은 것들을 우리는 컴퓨터에 깔아갖고 씁니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처리 능력. 말 그대로죠. 시스템이 일정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7하고 10하고 기기가 똑같은데 얘는 1초에 5개 처리하고 얘는 1초에 7개 처리합니다. 어떤 거 깔아 쓰시겠어요? 네. 윈도우 10 깔아서 쓴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윈도우는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게 윈도우라서 윈도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신뢰도.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 얼마나 문제없이 깔끔하게 돌아가는가. 여러분들 간혹가다 프로그램 돌리시게 되면 오류 뜨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충돌을 일으킨다는 얘기세요. 그런 것들을 중간자 역할에서, 중개자 역할에서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고 믿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신뢰도라고 그러고, 얘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사용 가능도,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부팅 속도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기에 윈도우만 달리 깔아놨는데 얘는 부팅하는데 10초 걸리고 얘는 6초 걸린다. 당연히 그 4초를 한 번 킬 때는 4초가 얼마 큰 그 시간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컴퓨터 날마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사용 가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비교해서 더 좋은 걸 깔아 쓴다는 얘기죠. 응답 시간,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키게 되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응답 시간이라고 그러고,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응답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가 네 가지의 성능 평가 요인을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처리 방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발전 방식이라고도 생각하셔도 좋아요. 운영체제가 모든 것들을 다 초창기에 탑재하고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만들어지면서 계속 발전해서 7을 쓰다가 10을 쓰다가 11을 쓰다가 이렇게 쓰시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 의미에 따라서 처리하는 일들의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 먼저 일괄 처리, 실시간, 다중, 시분할, 다중 처리, 조금 의미가 비슷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듀얼과 듀플렉스, 분산 처리와 인베디드, 온라인과 오프라인, 크게 이렇게 11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아주 세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 컴퓨터와 결합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일괄 처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괄 처리, 쉽게 생각하시죠? 요겁니다. 작업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 제일 초창기 방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창기에는 다 이 방식 썼었어요. 컴퓨터가 발전하기 전에,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한꺼번에 무조건 자료를 모아갖고 컴퓨터한테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지금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서부터 계속 쓰였고 지금까지도 쓰는데 그 방식 이름이 뭐라고요? 일괄 처리 방식이라고요.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급여나 성적 처리나 연말 결산. 우리가 오늘 일했다고 하고 바로 돈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한 달을 모아갖고 월급 처리하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일 처리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면 우리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일괄 처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요거에 반대말이 있으세요. 반대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요거에 상반된 의미입니다. 반대되는 의미가 맞죠? 말 그대로 아까는 모았다가가 중심적인 얘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실시간입니다.
데이터가 발생하는 대로 요거가 중요한 얘기겠네요. 바로 처리.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어느 때 쓰일까요?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예약 같은 시스템.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은행에서 돈과 관련된 개념들은 입금과 출금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지만 잔액이 남아지고 그거 갖고 또다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건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래서 실시간 처리는 바로바로 처리. 특징 기억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특징 위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계속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이란 말에는 여러분들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여러 개란 얘기가 포함되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니까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하나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생활하는 거 똑같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인터넷 할 수 있고 음악 들으면서 게임할 수 있고 맞죠? 그런 다음에 뭐 요즘 컴퓨터에서는 카카오톡 올려놓고 다른 업무 처리하다가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런 식의 방식.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린다. 그래서 컴퓨터의 효율을 높일 때 쓰겠죠? 네. 이해하셨으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분할 처리 조금 더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시분할 처리 역시도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CPU는 보통 이렇게 작업을 처리하다가 일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데 컴퓨터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휴식 시간을 줄이고 컴퓨터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갖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빨리 다음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와갖고 원래 것도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휴지 시간을 CPU가 쉬는 시간을 줄여놓고 이래란 얘기죠.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2가지 작업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 시분할 처리세요. 말 그대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한다. 그렇죠? 원래는 한 가지 작업만 가능하지만 이 녀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CPU가 잠시 쉴 때 너 쉬지 말고 다른 작업 처리하고 있어. 이런 방식의 개념이 생각나신다면 시분할 처리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멀티 환경, 멀티 작업 환경을 때문에 만들어진 방식이다. 결국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다중 처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다중 프로그래밍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특징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의 CPU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 근데 얘의 특징은 얘가 중요해요. CPU가 하나가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CPU도 2개 이상 달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CPU를 이용해서 각각의 업무를 CPU가 담당해서 분담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CPU 하나일 때 2개 돌리는 게 빠르겠습니까? CPU 2개 달아놓고 각각 돌리는 게 빠르겠습니까? 얘가 훨씬 더 발전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릴게요. 한쪽의 CPU가 고장 시 여분의 CPU를 해서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2개를 동시에 처리해 나가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2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듀얼. 또 다른 하나는 듀플렉스. 듀플렉스는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죠. 듀얼 시스템. 2대의 CPU가 무슨 업무를? 같은 업무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제일 처음에 들으면 왜 똑같은 업무를 한 번 더 처리합니까? 그냥 하나만 처리하게 놔두면 될 것을. 근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높아지나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2개를 똑같이 처리했는데 똑같은 답을 줬어. 아하! 제대로 처리해서 결과가 나왔구나.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듀얼 방식은 이런 식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셔갖고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시겠고요. 이것과 비슷한 방식인데 조금 달라요. 2대의 CPU는 똑같아요. 2개 이상의 CPU는 똑같은데 하나는 무슨 용으로? 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방식을 쓰지? 그냥 CPU 하나 달아놓고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도 우리 메인 컴퓨터가 있겠죠? 그 녀석이 고장이 나게 되면 시스템 전체에 마비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CPU 고장이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 CPU 고장 날 때까지
대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전체가 마비가 되니까 그럴 때는 하나 더 달아놓은 CPU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비죠 대비 이거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대기시켜 놓고 예비용으로 하나 더 달아놨다. 그러면 얘는 신뢰성보다는 무슨 성을? 안전성을 높게 고려한 시스템적 업무에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듀얼과 듀플렉스 얘를 다중 프로세싱이라고 부르고 아까 다중 프로그래밍은 한 개의 CPU 그 차이점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이해하시고 문제를 맞추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나갑니다. 11개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분산 처리 여러분들 이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당연히 인터넷 같은 시스템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자료를 분산시켜서 처리할 때가 훨씬 더 이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컴퓨터에서 계속 일을 처리하는데 6시간이 걸리면 이 녀석과 연결된 3개 컴퓨터에서 자료를 분산시켜 놓고 처리하게 되면 2시간씩 해갖고 자료를 모아갖고 결과를 보게 되면은 6시간짜리를 몇 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그래갖고 자원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고 시스템의 과부하도 방지시킬 수 있으며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뭐라고요? 분산이라고요. 분산하면 머릿속에 무엇? 그렇죠.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작업한다라는 개념 이해하시면 되시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 같은 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때 대표적인 게 네트워크 프린터다. 뒤에 가면 프린터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개념만 잡아놓고 넘어가자고요. 그런 다음에 인베디드. 문제 나오게 되면 이게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인베디드이기 때문에 이 인베디드는 내장형이란 뜻이에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 썼을 때 맨날 데스크탑, 노트북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것들, 요런 가전제품 속에서도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내부적으로 자료가 들어가고 처리가 돼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은 우리가 대부분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런 기능들은 다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정 기능에 특화가 돼 있겠죠. 그래서 밥을 한다든가 청소기를 돌린다든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층수를 누를 때 내부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장형 시스템 방식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다. 컴퓨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기계들에 대해서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작은 컴퓨터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놨지만 그냥 이런 것들도 컴퓨터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특징 뭐라고요? 내장 생각하시게 되시면 그리고 내장과 관련돼서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자, 온라인은 뭐죠? 여러분들 온이라는 말 자체가 온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 인터넷이죠? 통신회선이 주가 돼서 자료가 수집된 때부터 처리될 때까지 사람의 개입이 없이 동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 은행의 CD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라인입니다. 통신회선. 그러면 요거의 반대말 온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있겠어요? 오프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프라인은 뭐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시스템 하나 달랑 세워놓고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처리하는 방식이다. 통신회선으로 통제에 있지 않은 방식을 우리가 오프라인. 그래서 총 나누게 되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11개 방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컴퓨터에 탑재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상황에 맞게 이때까지 발전되어 있는 유형에 따라서 2개 이상 혹은 3개 이상 이런 식으로 섞어갖고 컴퓨터에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리 방식이라고도 분류할 수 있지만 발전 단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기 모델은 얘입니다. 무조건. 초기 모델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일단 기초적인 방식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발전이 되면 이제 실시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녀석은 기기적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볼까?
한 개 CPU에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여기서 CPU의 휴지 시간을 줄인다. 시간을 분할해서 휴지 시간을 쪼개서 컴퓨터의 CPU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식의 시분할 처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점점 발전해서 그러면 CPU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여기서 나왔던 게 아까 듀얼과 듀플렉스. 마지막으로 자료를 분산시켜서 처리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순서대로 운영체제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된 거를 아까 나눠놨던 게 우리가 운영체제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보면은 운영체제 구성.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체제는 전체적으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컴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운영체제가 담당하는 일을 살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담당하고 처리를 담당하고요. 또 하나는요. 제어를 담당해요. 처리는 다양한 게 있어요. 이게 뒷부분 가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구성으로 해갖고 상당히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만 넘어갈게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선생님 처음 들어보는데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사람이 내린 프로그램을 지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갖고 처리하는 프로그램. 당연히 문서 편집, 문서 처리와 편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죠. 그런 것들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런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자료를 관리하고 작업을 관리하고 제대로 통제해서 원하는 방식대로 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어 프로그램. 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운영체제의 구성은 처리와 제어 프로그램으로 나뉘고 관리, 감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컴퓨터에서 운영체제에서는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배우실 거다? 윈도우 10에 대한 개념부터 사용법을 배우시게 되실 거세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운영체제부터 시작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들으셨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문제풀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다음 중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까 성능을 평가하는 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게 되겠죠? 일정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작업 처리량이죠? 높으면 높을 수 있다고 좋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걸 뭐라고 배우셨어요? 신뢰도라고 배우셨어요. 그렇죠?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모아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성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운영 방식이죠.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일괄 처리 방식이라고 불렀다.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 그래갖고 요 녀석은 사용 가능도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럼 답은 몇 번? 3번. 네, 여러분들 제가 풀 때 여러분들도 같이 푸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처리 방식을 발달 과정 순서로도 나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일 처음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리셔야 됩니까? 볼 것도 없이 일괄 처리네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답은 그냥 2번으로 결정이 되죠. 이런 건 문제 내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왜? 섞어놓고 옳은 거 찾는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문제 내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괄해서 실시간 분산. 선생님 아까 6가지로 가르쳐 드렸는데 몇 가지가 빠졌는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녀석을 축약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가지 기억하셔갖고 그 순서에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거는 운영체제는 크게 뭐하고 뭘로 나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뉘더라. 그랬었을 때 강사가 뭐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지? 제어 프로그램을 고르려고 그러면 관리라는 글자와 감시라는 글자를 찾으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관리 맞고요. 밑에 감시 맞고요. 그런 다음에 관리 맞고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은 뭐에 해당하는 거죠?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 개 더 보시죠.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거는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개 한 개씩 그 개념 배우셨던 거 기억해 보시면서 하드디스크에 위치합니다.
운영체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어디에 기억한다고요? 주기억 장치에 기억한다고. 위치한다고요. 우리가 뭐 한글을 돌리든 엑셀을 돌리든 우리가 돌리는 모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도 탑재가 됩니다.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 주기억 장치에 탑재가 돼 있으면서 그 외적으로 우리가 한글을 돌리든 엑셀을 돌리든 또다시 주기억 장치에 탑재가 됩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볼 것도 없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왜? 하드디스크는 대표적인 뭐죠?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뒤에 가면 우리 하드디스크 상당히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억장치 분류는 문제에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 개념 잡아 놓으시고요. 뒷부분에 가면 우리 기억장치의 분류라고 그러고 아예 1시간을 제가 할당을 할 겁니다. 나머지 거 보시죠. 프로세스 관리, 오케이. 기억장치 관리, 주변장치 관리, 파일 관리. 이게 운영체제가 담당하는 기능이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항목으로는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4가지 기억나실 겁니다. 맞구나. 이건 개념대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보기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공동사용, 자원의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맞죠? 아까 공동사용이라든지 자원의 스케줄링을 하면서 중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럼 답 몇 번이다? 옳지 않은 것은니까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머릿속으로 뭐 기억하시라고? 내장형 전자기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편하시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거 한번 살펴보시죠.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제어가 필요한 이거 옳지 않은 건 고르는 거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처리한다. 얘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운영 방식인 일괄 처리를 묻는 겁니까? 네, 얘는 일괄 처리를 묻는 거겠죠.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념 정리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계속 잘 따라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답 몇 번? 2번 좋습니다. 맞죠?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보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한 컴퓨터 기능.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도 넓은 의미의 컴퓨터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것과 요거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였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과 저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커마리그 필기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쭉 따라오시면서 하루에 한 문제, 두 문제만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 20문제죠? 그렇죠? 컴퓨터 일반은 20문제입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기억하시게 되시면 적어도 15문제 이상은 넉넉하게 맞추실 수 있다. 이 생각하시면 되실 거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영체제 배우셨으니까 뭐 배우실 거라고요? 본격적으로 윈도우의 특징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에 대해서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3문제, 4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윈도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의 특징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